안녕하세요. 저는 45세 남성이고 한나 42세 여성과 결혼했으며 딸이 있습니다. 한나와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둘 사이에서는 제가 더 많이 벌고 제가 더 많이 소유하지만 그 사람은 더 많이 씁니다. 1년 전에 엄마가 많이 아팠고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엄마를 도와줄 돈이 절대적으로 있었지만 아내와 저는 공동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제가 돈을 쓴다고 징징거렸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는 필요한 최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비참함을 느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나에게 말했을 때 안에 한나가 저를 조종하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벌어질 운명이었고 그 순간에는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고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큰 쓴맛이 남았어 한나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 잃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 하지만 3개월 전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가 재산과 저축을 나에게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150만 달러의 재산과 일부 저축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은밀하게 부동산 중개인과의 내 전화를 우연히 듣고 많은 질문이 있었고 신났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한나가 우리 집에서 대규모 파티를 주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파티를 하기에는 꽤 무작위적인 날이었지만 나는 그냥 흐름에 따라 모두가 와인을 마시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나는 모두를 모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발표할 2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딸로서 엄마 아빠로서 가족을 위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날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빚을 다 갚아주고 조카 캐롤을 바라보며 내가 널 위해 대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모두가 환호했지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왜 의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한 모든 약속에 대해 나와 함께 말하고 2번째로 그녀가 돈을 어디서 받는지에 대해 그녀는 부드럽게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은 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분명히 부동산에서 나오는 것 같군요. 나는 그녀에게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할 권리가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더욱이 그녀가 1년 전에 가족을 위해 돈을 기꺼이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극도로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돈을 쓰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대담하게도 내 엄마가 죽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는데 왜? 사람에게 돈을 쓰면서 살고 번성하고 있는 내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었을까? 나는 너무 화가 났고 우리는 모두 앞에서 완전히 싸웠습니다. 파티가 깨졌고 모두가 방금 떠났습니다. 한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앞에서 그녀를 당황하게 한 것에 대해 내가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중 나는 최신 정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빠른 위로를 받은 나에게 남겨진 재산은 결혼 재산이 아니며 아내가 그 지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여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3주 전 딸이 잠든 후 저녁 식사 때 한나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한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재산을 조금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옥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계속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전히 말했지만 당신 아내가 당신을 망치고 그녀가 당신을 망친 후에 당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처럼 엄마를 잃은 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당신처럼 자신을 채찍질하는 다음 남자가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속 이야기도 즐기십시오. 저는 아내와 함께 7년 동안 리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살된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그 사람은 금융 분야에서 일합니다. 리타는 그녀가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10대 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고 우리가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할 때 그녀는 꽤 큰 마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나빴습니다. 오늘 그녀가 누군가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아들이 잠자리에 든 후 껴안고 있었는데 그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운센터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누군가의 비디오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웃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영상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웃었다고 주장했지만 왕따를 당했던 사람으로서 자라면서 이것은 항상 민감한 주제였고 농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했던 짓은 장난이었는데 이 말을 나한테 짜증을 내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놈이라 퉁명스럽게 걸어갔다. 왜 자기 행동을 비판하고 정당하게 지적하는 것에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10대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어두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녀가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녀의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비디오를 모른다고 웃기 위해 비열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피부가 더 두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10대 때 괴물이었다고 인정했을 때 등등 전반적으로 모두가 여기 짜증나네요. 지금은 둘 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몇 가지 댓글은 멍청한 유머가 주관적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글을 한 것은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영상을 통해 낯선 사람의 비참함을 비웃었지만 얼굴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깡패였던 경험이 있는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다가 그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어쩌면 당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찢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순간에 감사할 만큼 충분한 유머 감각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성격 결함입니다. 촬영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꼭 괴롭힘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남자가 겪고 있는 일에 집중했을 수도 있고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일에 대해 그녀가 방어적인 느낌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짜증난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그 문제에 민감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것이 당신을 어떻게 화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녀의 과거를 공격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괴롭힘을 구성하는 요소를 공통의 이해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은 엇갈린 메시지를 받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죽는 언덕이 될 것입니다. 또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과거 때문에 아내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누군가가 왜 틀렸는지 입증하기 쉽습니다. 왜 그들이 틀렸는지 교육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야기 3 트레이시는 25세이고 레이첼은 27세입니다. 제 딸 트레이시는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2019년 말에 학업을 마치고 2020년 1월 말에 병원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시의 전체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그녀가 일하는 병원은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었지만 트레이시의 동료와 병원은 여전히 이음새가 터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많은 살에 트레이시는 그곳에서 시작한 이후 거의 쉬지 않고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때 자신의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우 무서웠지만 고맙게도 이겨냈습니다. 트레이시가 어떤지 이해가 안 되는 동안 트레이시가 일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알아요. 제 딸 레이첼이 올해 초에 머리를 깎고 나중에 후회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녀는 레이첼의 머리가 더 길기를 원했지만 이제 잘라낸 후에는 어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더 짧은 새 머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특히 머리를 자르는데 최소 1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대해 감정을 느낍니다. 자르기 전에 길이로 돌아가서 레이첼은 임시 및 영구머리 연장과 가발을 모두 시도했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낙담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트레이시는 레이첼이 자라서 자기에 대해 그만 울기를 바란다고 저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여기에 몇 달 동안 있을 때마다 자신은 한계에 부딪혔고, 심지어 레이첼이 문자나 채팅에서 그 얘기를 그만하길 원한다는 레이첼의 이야기를 들은 후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시는 레이첼이 너무 예민해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트레이시가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레이첼에게 친절해야 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그녀에게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나와 아내가 레이첼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녀는 지금 그녀의 외모에 만족하지. 때문에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그렇게 화가 났을 경우 일부 댓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지금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를 괴롭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장담하며 자매의 문제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고 그녀의 드론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핵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레이첼의 머리카락에 대해 이런 말도 되는 말을 지지하고 가능하게 하는 멍청이입니다. 당신이 레이첼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가발과 연장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10살처럼 들리네요. 레이첼은 항상 특별 우대를 받는 것 같아요. 당신으로부터의 대우와 나는 또한 당신이 트레이시를 희생시키면서 레이첼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레이첼의 행동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멍청한 외모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녀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않아요.